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갈등이 많습니다. 집 월세는 1년에 2천 정도 들어가죠. 생활비에서 뭐 1년에 2, 3천 들어가면은 감정이입을 하셨죠. 그렇죠. 저는 그 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때 중2인데 지금 9월 이전생인가요? 이후생인가요? 다행히 10월생입니다. 10월생이죠. 네. 이게 왜 다행인지 사실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요. 입학 시즌을 잘 못 정하셨어요. 입학 시기를 언제 해야 되는지. 왜냐면 중2인데 뭐 9월 전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중2면은 지금 빠르게 최대한 입학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한 상태고 그래서 뭐 8월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십니다. 네, 중요한 예산은 여유가 있으십니다. 3천만 원 뭐 내외에서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돈 받으러 오시나요? 그것도 둘 다 고려하세요. 아. 어떤 게 좋을지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지금 가정 상황이 어떠신데요? 물어봤더니 둘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3천만 원은 순수 학비만인 거죠? 그렇죠. 학비만이죠. 네. 학생이 유학을 원하나요? 제가 학생을 만난 건 아니었는데 이미 지난 거니까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어 실력 이런 거. 영어는 그래도 좀 학원 좀 다니면서 뭐 리딩 라이팅 좀 할 줄 알고 근데 이제 말하는 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중간 정도에서 뭐 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대학까지 고려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하고 싶은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 이체능이나 그런 건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져 있고 그래서 부모님의 걱정이 뭐 아직 학년이 높으니까 떨어지면 어떡해 뭐 붙으면 어떡해요 이거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학생이 성향은 좀 활발한 편일까요? 아니면 학생 성향이 좀 차분합니다. 스스로 잘 남학생이고 챙기는 스타일인가요? 좀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이나 학습이나 이런 것들. 부모님이 오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물론 과거형이니까 아니까 제가 다행히 다 대답할 수 네, 있는 네, 건데 사실 아시겠지만 남학생들이 그렇게 자기 주도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네. 해본 경험도 사실 없고 별로. 네.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한 상황이었고 그때는. 혹시 좀 이과 성향인지 문과 성향인지도 알려주시면. 수학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과인지 문과인지 정확히는 아는데 다행인 건 수학을 좋아한다고 또 잘하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은요? 쿠알라룸푸르, 해당, 조호바루. 기숙사로 가면 다 열어두고요. 만약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 쿠알라룸푸르 인근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동반의 의지가 더 크실까요? 아니면 기숙사의 의지가 좀 지금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갈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보셨는데 기숙사를 하자니 학교 선택이 없는 거를 보시고 같이 오는 것도 좀 고려해야겠네요. 네. 근데 기숙사를 갈 수 있는 학교 사실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아무래도 같이 오시면 더 폭은 넓어지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고려하셨습니다. 영어 외에 학습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학교에 한국에서 성적 한국의 성적이요. 그래도 중3 정도 됐습니다. 중2 것보다 살짝 위. 그래서 못해서 오는 도피성 유학은 아닌 거예요. 이 학생도 학교 2개 두 개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0 years later. 시간 제한 있나요? 너무 오래 고민하면은 10초 드릴게요. 실제로 상담하는데 이렇게 고민하면은 도망가지 않을까요? 더 질문해 주셔도 돼요. 고민되면 더 디테일한 거 질문해 주셔도 돼요. 근데 질문은 딱히 이제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이제 선택하기가 조금 네. 그럼 기숙사 학교랑 통학하는 학교 각각 추천해 주시나요? 네. 네, 다 고려해서. 둘 다 추천하실 네. 거죠? 네. 네. 우리 조사한데도 말레이시아 유학생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때는 한참 전이어서. 네, 너무 전이고 학교가 많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트렌드도 좀 달라지죠. 네. 부모님 동반을 추천하시나요? 기숙사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의 남학생 기준이라면 저는 기숙사가 나은 것 같아요. 본인도 중2병이 있었군요. 맞아요. 부모님이랑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면 좋습니다. 일단 그럼 나왔나요? 네. 나왔는데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네. 그럼 기숙사까지 하게 되면 학비가 엄청 올라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상관없어요? 6천 막 이렇게 나와도? 기숙사까지 했을 때 사실 그래서 두 개 비용을 비교해달라고 하셨어요. 직접 왔을 때는 얼마고 기숙사는 얼마인데 직접 왔을 때는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짜리 학교를 보낸다고 해도 집 월세는 1년에 2천 정도 들어가죠. 생활비에서 뭐 1년에 2, 3천 들어가면은 거의 뭐 8천? 동반하셔도 7, 8천 7, 8천 들어가요. 그러면은 기숙사는 5, 6천도 되겠네요 하셨어요. 근데 기숙사를 5, 6천이면 사실 뭐 웬만한 학교는 다 커버가 되는 거니까.
자녀가 둘일 때는 어머님이 동반하시는 게 더 좋고 자녀가 하나일 때는 사실 기숙사 유학이 좀 더 유학비 면에서는 그렇죠. 더 유리하죠. 한 명입니다. 네. 네. 유학 경험자의 얘기로는 기숙사가 더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숙사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학생이 몇 학년을 입학하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한국에서 중2, 올해 중2, 3월달 기준으로 중2면은 말레이시아는 보통 영국식 학교들이 8월이랑 9월에 1학기가 시작하잖아요. 중3, 9학년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8월 31일생 그리고 그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9학년이 아니라 10학년이 입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10학년 때부터는 IGCSE라는 시험 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입학에 있어서 문턱도 높고 들어가자마자 시험 준비하기 바쁜데 9학년이기 때문에 다행히 들어가자마자 여러 과목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고 과목 선택을 해볼 좀 시간 여유가 있다. 그리고 학교 입학도 좀 더 10학년보다 수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네, 이런 거 다 고려해서 한번 학교를 추천해 볼 텐데 이제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네. 저는 넥서스와 선웨이입니다. 네. 일단 넥서스와 선웨이를 선택한 이유는 동반과 기숙사를 다 고려하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초반에 1년을 데리고 오셔서 아이의 적응과 또 여러 가지 학습적인 거를 챙기시고 아이를 기숙사로 입소시키신 후에 철수하실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기숙사로 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넥서스와 선웨이를 고려했고요. 선웨이는 캐나다 학제여서 학생이 처음 입학할 때의 부담이 좀 적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학 시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선웨이도 고려해봤고 넥서스는 영국 학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9학년 이상 입학 시험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두 학교를 다 지원해 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가 일단 남학생이고 자기 주도가 모든 학생들이 좀 그렇지만 스스로 뭔가를 챙겨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넥서스 영국 학제가 기숙사 부분에서는 좀 더 잘 챙겨줘서 기숙사로 가신다면 넥서스를 좀 더 추천드리고 선웨이는 만약에 선택하신다 그러면 한 1, 2년 정도 어머님이 같이 데리고 계시다가 기숙사로 보내시는 것도 좀 유연성 있게 학교를 선택하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학비는 기숙사 포함해서 4,500에서 한 5,500 정도를 예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원하시는 학비대도 들어가는 학교에서 이 두 학교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도 학교가 겹쳐요. 써네이와 넥서스. 이제 정말 학비에 제한을 더 안 두시는 앱선까지도인데 일단 써네이는 저는 무조건 동반입니다. 기숙사는 저는 여자아이도 그렇고 남자아이도 스스로 좀 잘 챙기지 않는 학생이라면 추천을 하지 않고요. 써네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여건이 되셔서 같이 오신다면 이제 학제에 있어도 굉장히 좀 아이가 다른 학제에 비해서 조금은 수월하게 공부를 따라갈 수 있고 적응을 할 수 있고 또 써네이 위치 자체가 학습을 좀 서포트 받을 수 있는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곳이라 조금 늦게 온 친구들이 그런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라서 그리고 이제 예비대학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의 성향에 맞춰서 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써네이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예산에도 맞고요. 대신에 저는 써네이는 기숙사는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제 기숙사하고 동반 같이 고려를 하신다면 넥서스 같은 경우는 뭐 데이스쿨로도 가지만 기숙사로도 가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아이하고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를 좀 생활을 해보시고 이 친구가 이제 말레이시아 적응을 다 해서 스스로 좀 잘 챙기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 할 때 기숙사로 좀 보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같이 동반을 쭉 같이 하시는 것도 다 했을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넥서스는 앞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영국 학제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기숙사에서도 있어요. 주말 프로그램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가 원해서 하는 거라면 너무 재밌게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고학년이라 좀 열심히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써네이랑 넥서스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 먼저 해요. 네, 맞아요. 그러려고 그랬어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이 검사받는 느낌이었어요. 다행히 저도 넥서스랑 써네이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봐봐요. 네, 정말 넥서스랑 써네이를 했습니다. 정말. 의심하는 네. 거.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이사님이랑 부장님처럼 딥하게까지는 이게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우선은 넥서스가 일단 기숙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 관리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학년으로 입학이 가능하고 그래서 영국제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예산도 맞고
그래서 이제 영어도 실력이 조금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IGCSE까지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넥서스는 기술사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봤고, 써네이는 생각한 게 이제 물론 예산도 맞지만 그쪽에 이제 대학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 대학 인프라 쪽도 한번 먼저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반이면 써네이를 이제 선택을 해봤죠. 네. 세 분이 똑같은데 제가 다르면은 저만 좀 힘이 되는데 우선은 저도 넥서스는 겹칩니다. 저희 4명 다 넥서스는 같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 사례에 비해서 겹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이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사라는 맞아요. 조건이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넥서스는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서스는 사실 앞에서 다 이유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데, 썬웨이는 사실 전 3번째예요. 네, 2번째가 앱소음으로 사실 넣었어요. 그 이유가 6천만 원대, 왜냐면 주거지까지 합해서 7천까지 괜찮다고 하셨으니 앱소음은 한 6,500, 요즘 한 6,500 정도가 사실 들어가거든요. 6천에서 6,500. 그래서 비용적으로 커버가 되겠다. 그리고 저는 세 분보다 현장에서 학교를 많이 다니는 이잖아요. 지금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갔던 학교는 더 임팩트가 저한테 오래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람 심리상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저희는 가볼 때마다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도 보는데, 최근에 뭐 써니도 가봤고 앱솜도 가봤고 넥서스도 가봤지만 앱솜에서 사실 기숙사 생활로 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너무나 활동적이고 밝게 잘하는 것들도 많이 봤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나이 때는 부모님과 독립해서 뭔가 생활하는 걸 좀 더 선호를 하기도 하고. 감정이입을 하셨군요. 그렇죠. 저는 그 학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부모님 같이 살다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되는 방법이지만, 학생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빠르게 그냥 기숙사 학교 들어가서 적응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앱솜을 우선적으로 좀 해봤어요. 저희는 엄마 입장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아직 딸이 어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 학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정답은 사실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건 좀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앱솜도 고려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넥서스라는 학교도 있지만 넥서스와 또 비슷한 학교들 중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기숙사 학교 중에서요? 네. 기숙사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딜까요? 갑자기 질문했는데. 최근에 많이 하셨어요. 킹앤 맞아요. 네. 네. 킹앤 기숙사 학교만 고려하신다고 했을 때는 어떤 학교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그럼에도 저는 넥서스 앱솜이네요. 저는 기숙사 학교만 고려하신다 그러면 KTJ 야간수. KTJ도 맞아요. 고려 대상이었는데 KTJ가 지금 말씀드린 학교보다는 사실 학업 문턱이 좀 높잖아요. 입학 기준이라는 게. 그게 조금 염려가 돼서 좀 이제 4순위로 좀 빼긴 했었습니다. 그 조건들마다 부모님이 붙여주시는 아니면 고려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사실 학교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 과정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보도 중요하지만 상담 과정에서도 중요하고 직접 만나서 상담해서 얻는 비언어적인 그런 정보들도 사실 너무 중요해요. 1차 상담에서 어느 정도 학교가 나왔는데 이제 얘기하다 사실은 이러면서 다른 것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또 학교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이거는 제가 좀 풍자하는 건 아닌데 비싸도 상관없어요. 학비 다 되어 있다가 실제로 금액을 얘기하면 좀 약해지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네. 제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음. 거기에 맞춰서 그쵸.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사실 최대 학비가 그 정도인지 아니면은 중간 학비 여기서 조금 더 최대로 높이, 왜냐면 지금 9학년으로 입학하지만 이 친구가 13학년까지 가면 맞아요. 학비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뭐 얘기하려다 까먹었는데 뭐였지? 생각나시면 또 말씀해 주셔도. 혹시 그 요즘에 약 먹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약이라는 거는 수면제나 이런 것도 있고요. 약. 좀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 뭐 ADHD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ADHD도 종류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좀 오픈을 해주셔야 하고 이제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든 안 주든을 떠나서 처음부터 아예 좀 막는 학교들이 있어서 다 이거를 컨설팅해서 진행하는데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학교에서 좀 입학 거절되는 사례들이 있을 거라 처음부터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학할 때 입학 그 폼을 드리잖아요. 양식을. 네. 거기에 또 한 표시에 한 군데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네. 혹시 학생이 뭐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쓰게 되었는데, 사실 부모들 입장으로서는 다 공개하기에는 그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사실 있는데 그게 입학 후 또는 입학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있었어요. 꽤 많은 편이죠. 근데 이제 학교마다 스페셜 케어를 해주는 선생님이 계신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필요한 케어를 할 수 있는 곳을 또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상담은 숨기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 맞아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학교를 타겟팅하기 좋고요. 사실 중학교 2학년 이상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같이 와서 상담하는 거 더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보시는 아이와 아이 본연의 또 자기 생각이 좀 달라서 아이가 같이 와서 상담하시면 더 학교를 타겟팅하기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딜 갔나요? 이 친구요 그때 KTJ를 갔을 거예요. 오, 공부를 좀 했군요. 네 맞아요. KTJ를 갔어요. 왜냐면 그분도 사실 6, 7천 괜찮아요 하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비용적인 거를 9학년 때 하면 9, 10, 11, 12, 13까지 하면 5년을 하셔야 되니까 장기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을 좀 아껴서 가는 쪽으로 하셔서 그때 또 KTJ가 지금보다 좀 낮았을 때고 네. 그래서 학비적으로 조금 낮은 것으로 좀 접근을 해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이것 또한 2차에서 내용이 바뀐 거네요. 처음에는 학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 부분 장기로 생각하셔서 학비를 좀 낮추시는 맞아요. 거죠. 실제로 이제 얘기하다 봤을 때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또 1차 상담과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학비가 바뀐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담을 할 때 저희도 뭐 첫 번째 보통 저희가 5개에서 6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딥하게 이제 조금 더 상담하면서 이제 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확인하다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비가 올라가는구나 이제 그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 과정에서 좀 여러 경험이 있는 분들과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요즘에 또 유학원 관련 이슈들이 많다 보니 또 되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나. 네, 이게 어떤 거를 계획하시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지는 것 뿐이니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실제로 학교가 바뀌는 경우, 조건이 바뀌는 경우 중에 많은 부분 중에는 상담하고 온 분이 그 내용 토대로 집에 가서 상담 의논을 했는데 배우자끼리 의견이 안 맞는 경우나 또는 맞아요. 어쩔 때는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도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족끼리의 유학에 대한 가치관이나 예산이라든가 달라져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담 오실 때는 최대한 같이 오시는 거, 부부는 같이 오시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저희 9학년은 일단 저희 아이들 의사가 중요하다고 맞아요. 봤어요. 중학교 2학년 이상은 자기 의견이 중요하죠. 마지막 사례가 있는데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마지막 사례는 자녀가 3명입니다. 말레이시아 유학 지금 보내도 될까? 이렇게 고민 중이시라면은 이번 설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과 더불어 부산에서도 진행됩니다. 설명의 신청은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